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보코리아의 박철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는 시간인 만큼 많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유익한 정보 전달 드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방송을 진행했던 사무실과 달리 새로운 장소에 와 있는데요. 아마 이미 여기가 어딘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라든지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와 관련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 이곳은 오토보코리아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워크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비와 공구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어서 이 주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곳 1층 오토복 워크숍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작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워크숍에서 신제품 출시라든지 다양한 제작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저에게 문의 주셔서 직접 방문해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데모 제품을 직접 장착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쓰고 있는데요. 또한 장비와 공구를 설치해 놓고 다양한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쇼룸이자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구를 이용한다면 모든 작업은 수월하게 됩니다. 볼트를 조일 때는 드라이버를 이용하고 망치로 이용해서 못을 박습니다. 물론 못을 박을 때 꼭 망치만을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는 벽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나무나 유리병을 이용해서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와 공구는 그 목적과 쓰임새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1919년 처음 오토복이 설립된 이후에 의지보조기 제품의 개발과 더불어 그 개발에 맞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이용하여 의지보조기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공구를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하였고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복은 의지보조기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 의지보조기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공구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된 품질과 내구성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와 기관, 병원, 그리고 의지보조기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장비와 공구는 약 3,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중 의지보조기 제작에 필요한 대표적인 몇 개의 장비와 공구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비는 적외선 오븐입니다. 네,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적외선 오븐인데요. 오븐은 가열 방식에 따라서 열풍식이냐 아니면 적외선 타입이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풍식은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재료를 가열하는 방식이고 적외선 타입은 여러 가지 파장에 고온의 적외선을 재료에 투과 및 흡수시켜 가열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할 경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건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가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풍식 같은 경우 설정 온도를 180도로 했을 경우 그 180도에 다다르는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적외선 오븐은 같은 180도를 설정할 경우 약 4분이면 가열이 됩니다. 이러면 전기 소모가 크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열풍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온도에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 내내 켜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타입은 평소에는 꺼놓고 필요한 시간에 따라 킬 경우 소비 전력도 작을 뿐더러 사용 시간도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또한 재료를 고르게 가열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열풍식 오븐을 접했을 때 플라스틱판을 이용해서 가열할 경우에 앞과 뒤에 온도가 달라서 중간에 문을 열어서 재료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타입은 플라스틱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고르게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외선 오븐 내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의 적외선 발생기와 그리고 고르게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이 단단한
강철 재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도 상당히 쉬운데요. 30에서 250도까지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문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슬라이딩 개폐 형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단열을 위해서 상당히 단단하게 그리고 두껍게 제작되어 있지만 이 슬라이딩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누구든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의 경우 가열되면 투명해지고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이 가열된 상태에서 들고 이동할 경우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아니면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형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여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플라스틱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거나 망가지는 현상은 감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븐은 상당히 현명하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일단 드레이핑과 딥드로잉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이핑은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뭐 AF라든지 상지, 의수를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 접화면을 접어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고요. 딥드로잉 방식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체크 소켓이라든지 대퇴 소켓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오븐으로 두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플라스틱판을 이용할 때 상관없지만 딥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전용 거치대를 있거나 아니면 전용 오븐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븐의 경우는 보시면 평소에는 플라스틱 아까 말씀드린 드레이핑 작업을 이용하시다가 돌아가서 여기다가 체크 소켓 프레임을 놓는다면 하나의 오븐으로 두 가지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이 또한 바퀴를 이용해 쉽게 오븐에 수납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오븐 관련된 거는 동영상을 보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제품에 관련된 안내할 수 있는 동영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딩 타입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예, 카트 형식으로 돼서 쉽게 재료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레버를 당긴다면 하나의 오븐으로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턴테이블 기능이 있고요.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어서 저렇게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버튼 타입이 아닌 터치 스크린 타입으로 원하는 온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작동이 되면 저렇게 알람이 떠가지고 지시등으로 인해서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길이가 다 된다면 중간에 파란색 지시등이 나타나서 작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설정된 그 숫자 이후로 넘어간다면 빨간색 지시등으로 인해서 경고 알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체크 소켓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바퀴 이용해서 쉽게 들어서 석고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간단히 보셨는데요. 처음 키면 안에 있는 내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셀프 테스트를 해서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 점검하게 되고요. 네, 점검에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의미고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체크 소켓을 할 때 그 숫자를 입력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체크 소켓을
제작할 때는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때 대부분 기존에 센서가 없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감에 의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드레이핑 할 때, 딥드로잉 작업을 할 때 그 석고 모델의 3분의 2 정도 됐을 때 꺼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고 모델의 길이가 25cm라면 거기에 3분의 2 정도 되는 15cm 정도를 세팅을 한다면, 다른 작업 과정에 15cm 정도가 내려왔다면 미리 알람이 돼서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알람이 없다라면 이것을 계속 놓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마치 미처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이 바닥에 떨어져서 작업을 망친다거나 아니면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질문 좀 확인하겠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 벌써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은 소켓 라우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켓을 트림 라인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를 갈다거나 아니면은 모양을 디자인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상당히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높이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신체 조건이나 아니면 작업 목적에 따라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집진기의 연결에 사용되는 권장하는데요. 고속으로 플라스틱이라든지 라미네이션 소켓을 가는 만큼 분진이라든지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작업자의 체내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분진들은 집진기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고, 또 바닥에 있는 집진조차도 이 환풍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집진기는 기존의 경우에는 라우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집진기를 먼저 켜놓은 상태에서 라우터를 켰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라우터가 작동이 되면 집진기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라우터가 꺼졌음에도 집진기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하고 남은 여분의 미세먼지라든지 분진도 끝까지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제품이 멀리 있는 관계로 이 제품에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켓 라우터인데요. 이 제품은 프로핏 400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집진 팔인데 원하는 각도든 원하는 위치든 손쉽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높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헤드의 방향도 작업자에 맞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또한 저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공구를 걸을 수 있는 툴 홀더가 위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라우터의 연결 나사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8분의 5인치의 나사선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나사선을 확인해 줘야 되고, 종류는 M16 사이즈와 1과 2분의 1인치,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8분의 5인치 나사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3500rpm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그 절단면은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존에 다른 제품도 높은 RPM을 가진 게 있습니다. 심지어 4000rpm까지 나온 것도 봤는데요. 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속도와 더불어서 저렇게 일정하게 안정된 속도로 흔들림 없이 높은 속도로 작동되는 게 저희 라우터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좀 큰 사이즈의 분진도 밑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서 저렇게
쉽게 집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집진기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집진기는 이름은 미니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미니라는 이름답지 않게 상당히 강력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개의 장비에 2개의 라우터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개의 라우터에 생기는 분진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터를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집진기도 작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부의 모습인데요. 기존의 집진기들은 다 하나의 커다란 주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진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진이 되더라도 그 백에 붙어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내부에 보면 필터가 18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화재가 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언어가 아직 제공되고 있는데 본사 얘기로는 곧 한국어도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시간을 설정하여서 이 안에 있는 분진을 밑에 있는 그 집진 백에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시간을 세팅하고 가면 저렇게 아무래도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야간에 하는 것보다 일과 시간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렇게 세팅을 하면 필터에 있던 미세먼지들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간단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집진된 먼지만 버리면은 끝이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집진기는 단지 집진을 하는데 그쳤지만 이 집진기의 특징은 저희 집에 많이 갖고 계시죠. 공기청정기처럼 더러운 먼지를 빨아들여서 깨끗한 먼지를 내뿜는 하나의 공기청정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필터와 그리고 99.9% 이상을 걸러내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이런 필터 덕분에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한 장비 중 하나인 라미네이션 펌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라미네이션 펌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최근에 새로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 총 6개의 배출구를 갖고 있고 간단하게 클릭식으로 흡입 밸브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순물이라든지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필터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 필터는 교환함으로써 새 제품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타입입니다.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만큼 새로 나온 제품 대부분은 저희 제품은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개로 모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흡입 양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거는 타이머 기능이 없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퇴근을 못하고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타이머 설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타이머가 꺼지더라도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미네이션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고 또 소켓이 두꺼워진다거나 뜬다거나 이런 현상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석고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뒤에 보시다시피 수분 분리기가 있어서 거기에 수분이 모아지게 되고요. 또 수분이 찼을 경우에는 알람 소리가 있어서 그 수분 분리기에 있는 물을 버린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장비 몇 가지 대표적인 장비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잠깐 질문 좀 있습니다. 네, 꿍따리 샤바라 옛날 사람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얼마나 큰 플라스틱까지 씌울 수 있나요? 하는데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이즈는 가로 800, 세로 800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뭐 AF도 포함해서 큰 사이즈의 카포라든지 TLSO까지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북 장비를 위해서 서티피케이션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장비들은 사실 서티피케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장비 사용법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드리고 또 제품은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장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장비와 더불어서 공구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공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출장이라든지 어떤 제작 세미나가 있을 때 이런 가방, 공구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요. 이 공구 가방에는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제작실에 만약에 누군가 오신다면 제작실에서 해결이 다 가능하지만 출장 업무라든지 외부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효과적이고 적은 규모의 가방으로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많은 공구 중에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일단 많이 아실 겁니다. 요 일자로 된 렌치인데요. 일자로 된 렌치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몰라서 못 쓰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요 일자로 된 렌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자로 된 렌치도 물론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4T짜리 그리고 5T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쓰임새는 예를 들어서 의지를 정렬 같은 걸 조정할 때 다른 곳은 이런 일반 T자 렌치라든지 아니면 많이들 갖고 계시는 이런 별 렌치를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용해서 밑에 부분, 발 부분에 이제 정렬을 맞추시려면 상당히 외측이나 내측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면의 경우에는 걸려서 발등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또 이런 별 렌치를 이용하신다면 상당히 공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행 도중에 정렬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T렌치라든지 별 렌치를 사용한다면 더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자 렌치를 이용해서 손쉽게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고정을 할 수 있는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용하는 게 이 토크 렌치인데요. 토크 렌치를 왜 사용하시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스크류를 조였을 때 뭔가 약간 피라미드를 긁는 소리가 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조이시면 이제야 잘 조여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라미드는 어느 한 곳을 과도하게 조일 경우에는 또 다른 공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되어서 녹이 슬거나 아니면 다른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되 저희 오토북의 모든 제품에는 얼마의 힘으로 조이라고 하는 힘이 적혀져 있습니다. 발에는 어떤 거는 15N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또 13N, 7N 다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에 다 써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힘을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안내를 드릴 때 요 일자 렌치랑 요 토크 렌치를 항상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요 렌치 세트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렌치가 되어 있습니다. 2T부터 10T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손쉽게 수납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기존의 육각 렌치랑 좀 다르게 확실하게 좀 더 결착이 되게끔 디자인되어 있고 또 이 모양이 쉽게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는 강화된 재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출장 갈 때 꼭 갖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제품은 이 녹색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녹색은 다 같은 한 회사 건데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공구들입니다. 일자 렌치와 더불어서 스크류 드라이버와 일자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요거의 차이점은 일단 회전이 잘 되게끔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마찰을 이용해서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끝에 보면 레이저 팁을 이용해서 사선으로 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물체를 집었을 때 헛돌거라든지 아니면은 나사선이 망가지는 그런 거는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 갈 때도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을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파이프를 잘라서 길이 조절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조립을 한 이후에 환자 아니면 그 사용자에 맞춰서 길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톱을 이용해서 바이스에 물려놓고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톱으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스로 너무 세게 고정하는 관계로 이 모양이 약간 변형돼서 조립 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톱을 뭐 일자로 잘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린 면을 보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뭐 좀 다듬는 걸 할 때 수평이 되지 않아서 보행 시, 조립 시 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파이프 커터입니다. 파이프 커터는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를 고정할 수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을 돌림으로써 일정한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절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파이프 커터들은 사실 티탄 34mm 재질 같은 경우는 잘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쉽게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공구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지 않게 절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이 파이프 커터는 좀 더 강한 날을 이용해서 34mm의 티탄 파이프도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르고 난 후에는 이 절단면이 상당히 거칠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파이프 트리머입니다. 총 두 개의 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겉의 면을 부드럽게 마감을 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는 안의 면을 부드럽게 마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파이프를 클램프라든지 아니면 무릎에 결합했을 경우에는 잘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것을 이용한 다음에는 마감을 위해서 이 사포를 이용해서 이 절단면을 좀 더 부드럽게 마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파이프 커팅을 잘 하시고 트리머를 이용해서 안이나 겉을 갈아주실 때 이렇게 갈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쇳가루들이 안쪽으로 바로 떨어져서 나중에 이 피라미드 쪽에서 소리가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녹이 쓴다거나 다른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 트리머를 할 때는 반드시 거꾸로 해서 돌려주시고 쇳가루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이 파이프 커팅할 때 하나의 팁입니다. 잠깐 또 질문인데 저 공구들은 오토복에서만 살 수 있나요? 하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유사한 기능을 살 수 있지만 저희를 통해서 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고요. 또 이런 사용법이라든지 기타 AS라든지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토크렌치 설명할 때 잠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토크렌치 사용할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 락타이트를 사용해 달라고 꼭 얘기를 드립니다. 이 락타이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락타이트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락타이트는 안에 숫자가 401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회사명이 락타이트인 거고요. 401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장용으로 쓰는 순간 접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구점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가게에서 401 버전을 사셔서 의지에 사용하신다면 고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볼트를 풀거나 다른 뭐 조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거는 락타이트 242번, 243번입니다. 둘 다 중간 강도의 그 고정을 제공을 하고요. 고정용으로 쓸 뿐 아니라 다시 풀 때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242번이나 243번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267번이라든지 아주 높은 걸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굳은 다음에 다시 풀 때는 가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 의지가 손상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기타 부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242번이나 243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경우는 뭐 저희한테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철물점이라든지 기타 공구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재밌게 생긴 제품입니다. 요 재밌게 생긴 제품은 아마 많이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의지의 경우는 뒤꿈치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를 신고 걸어 다닐 땐 반드시 신발을 착용하기 때문에 신발의 굽 높이까지 계산해서 약간 이렇게 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가장 한 10mm에서 15mm 정도 높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 사용자의 정확한 신발의 굽 높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굽 높이 계산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뒷굽의 높이에서 앞굽에 있는 높이만큼 제외해 주면 되는데요. 요즘에 나온 신발들은 인솔 쪽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쿠셔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확한 높이를 알려면 요 뒤에 뒷굽과 앞굽의 높이를 빼주는 것보다는 이 공구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발의 힐 높이를 측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앞쪽을 해서 높이를 재주시고요. 지금 한 13mm 정도 나왔고요. 다시 뒷굽을 이용해서 재면 한 23mm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실제 발뒤꿈치 높이는 10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의지를 정렬을 선택할 때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작 세미나라든지 할 때 꼭 이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난감해했던 경험이 이 작은 죄송합니다. 이 작은 스크류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라미드를 고정하고 또 정렬을 맞춘다거나 할 때 쓰는 볼트인데요. 여분으로 갖고 다니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 이게 손상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뭐 이것 때문에 다시 뭐 먼 길을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간단하게 요 다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요 사이즈에 맞는 다양한 그 미리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지에 사용되는 스크류들은 M8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손상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탭을 내줘서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좀 마모가 됐거나 손상됐을 경우는 새로운 탭을 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간단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만 있다면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있어서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피도 크지 않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요 스크류는 이 다이를 이용해서 잘 해결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이 안에 물리는 구멍이 손상됐을 경우는 또 다른 공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탭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 스크류가 마찬가지로 M8 사이즈이기 때문에 같은 M8 사이즈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탭을 내주신다면 손상되거나 마모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공구로 의족만 수리 가능한가요? 하는데요. 이거는 의족뿐만 아니라 보조기, 그리고 모든 이제 의지 보조기 산업대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공구들은 사실 저희 3천여 가지 중에 일부고요. 적합한 목적에 맞는 적합한 장비들이나 공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조기나 의지, 심지어 휠체어까지 다 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렬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저희는 갖고 다니는데요. 상당히 작지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로 작동되고요. 켰을 경우에는 레이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이 맞지 않는다면 알람이나 어떤 다른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수평을 맞추게끔 하고 있고, 또 자동으로 또 수평을 빨리 맞추는 기능이 있어서 어느 장소든 어떤 곳이든지 정렬을 볼 때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것도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카본 발들은 외피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외피를 갈 때 예전에는 이런 슈혼이라는 것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외피의 재질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질겨지면서 더 이상 이 슈혼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요거는 따로 이제 의지 기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다면 메탈 재질이고 하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외피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또 신발을 착용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희도 항상 요거를 들고 다닙니다. 요것은 두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 하나는 카본 파이버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기사분들 보면 항상 주머니에 들고 다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요 줄자일 겁니다. 다양한 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얇은 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두꺼운 두께의 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얇은 두께 그냥 이런 고정 틀이 없는 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둘레가 심하게는 2cm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넓은 면적의 변형이 적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그 환부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조여줄 수 있는 이런 스프링 타입의 줄자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그냥 일반 이런 줄자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이 줄자의 차이점은 기존의 거와 다르게 스프링 타입은 아니지만 두께가 좀 두껍고 변형이 적고 좀 이제 뒤틀림 현상이 적어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둘레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둘레를 재주실 때는 적어도 2번 이상 측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좀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도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석고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하신 게 계속 파이프를 고정하는 그 틀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셨을 겁니다.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작업을 끊고 다시 석고를 방향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위치를 변경할 때 그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요거와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고정하는 거 없이 단순히 거치만 해주면 이 석고 모델이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고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방해 바꾼다든지 그런 불편함 없을 겁니다. 단 요거 작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이 봉에 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석고의 파이프의 길이를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쉽게 녹슬지도 않고 또 바이스에 고정돼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바이스에 잠깐 물렸다가 다시 빼서 바이스는 또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작업하는 데서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을 장비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요 제작실, 그러니까 아카데미에는 되게 많은 장비들과 공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 뒤로 보이는 그 캐스팅 아파라투스를 이용한 핫회를 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소 캐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장비 몇 개와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공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도 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오토북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